안녕하세요. 내신 1타 영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어 내신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킬러 유형들을 잘 풀 수 있어야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어법 어휘 같은 유형도 있고요. 뭐 문장 삽입이라든가 순서 배열, 아니 뭐 서술형 문제 같은 유형들도 어려운 킬러 문항들이죠. 그중에서 오늘은 이 어법 어휘 유형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풀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준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법 유형을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자,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뭐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는가 이런 것들부터 알 필요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나오는 유형들에 대해서 좀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좀 가장 쉬운 형태죠. 이 ABC의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난하고 가장 쉬운 형태의 문제 유형이 있고요.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유형은 바로 이거죠. 틀린 거 고치기. 이거는 뭐 내신 시험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수능에서도 이 형태만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신에서도 보통은 요새는 이 형태만 활용을 합니다. 가장 흔한 형태지만은 제대로 준비 안 하면 또 가장 틀리기 좋은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에서 더 심화된 형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이제 좀 학교에서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내는 학교도 하면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자, 앞에는 그냥 한 단어에만 밑줄이 쏘져 있었는데 이렇게 긴 문장 형태로 주는 형태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만 틀려도 이제 틀린 것으로 간주를 하고 답으로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형에서 변주를 주기 시작한다. 더 어려운 유형도 있어요. 모두 고르기. 그치? 그래서 여기서 한 개만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틀린 것을 골라내야 되는 형태. 그래서 좀 어려운 형태로 갈 수 있겠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고 가장 싫어하는 형태, 개수 고르기. 그쵸? 여기서 틀린 것을 모두 골라야 되는데, 이 모두 고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틀린 것의 개수를 정확하게 맞춰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만 놓치더라도 문제를 틀리게 된다라는 거지. 이런 유형. 거기에다 정말 이제 지옥 난이도라고 할 수가 있는 두 가지 형태, 긴 문장에다가 개수 고르거나 모두 고르기 형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내는 학교는 이렇게 흔치는 않아요. 정말로 어려운 형태고, 사실상 이 정도 유형을 맞추려 그러면은 지문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수준이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유형이고, 또 요즘 대사라고 할 수 있는 서술형 문제도 되게 자주 나옵니다. 네, 어법을 예를 들면 여기서 틀린 것을 골라서 올바르게 고쳐라. 그리고 고친 이유까지도 쓰게 하는 그런 서술형 어법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법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요. 다양한 문제, 많은 문제가 나옵니다. 이 말은 돌려서 얘기한다면 어법 문제를 못 맞춘다? 그 말은 높은 등급을 맞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확실하게 어법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어법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솔루션부터 좀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법 개념들을 좀 아셔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문법에 대한 기초가 닦여 있는 상태에서 문제로 자주 나오는 어법 개념들이 없으면 문제를 맞출 확률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러니까 지문대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 변형된 형태를 처음 보는 형태들을 맞출 수 있으려면 당연히 개념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어법 개념 확실하게 익힐 필요가 있다. 뭐 대표적으로 7가지 정도의 어법 개념, 뭐 더 있지만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 정도 형태들은 정말로 술술 풀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뭐 단수 복수부터 형용사, 부사 구별하는 문제까지 뭐 어법 교재가 됐든 아니면 어법 뭐 다른 인강이 됐든 뭐 쌤의 인강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런 어법 개념들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솔루션을 드리자면 뭐 지문 암기죠. 뭐 사실 암기하면 깡패가 됩니다. 암기하면 장땡이에요. 자, 그래서 암기를 하는 거 뭐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중학교 때 시험과 다르게 고등학교 시험은요 어떻게 된다? 변형이 된다. 지문이 바뀌어요. 지문이 바뀌기 때문에 그냥 암기한 대로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치? 그리고 수많은 그 지문들, 그 많은 지문들을 우리가 다 암기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쌤이 그렇게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긴 한데, 물론 이제 지문 암기를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수월해지긴 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 유형을 냈을 때는 웬만하면 변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 풀 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해요. 그래서 외우면 좋다. 본인이 암기력이 좋다. 나는 웬만하면은 뭐 아무리 긴 지문이어도 시험 전에는 다 외울 수 있다는 친구들은 암기하는 걸 굉장히 추천합니다.
자, 근데 보통의 학생들은 암기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죠. 단어 암기도 싫은데 지문 암기를 해라. 그죠? 중학교 때는 지문 한두 개니까 꾸역꾸역 했을 텐데 이젠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 방법을 쌤은 보통은 쌤의 현장 강의 학생들한테도 활용을 합니다. 어법 변형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기. 네,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쌤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시험 전에 정말 많은 어법 문제를 푸는 거야. 암기를 하는 거 대신에 한 거의 100개 가까운 정말 많은 어법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문만 하더라도 이렇게 예를 들면 courteous로 시작하는 이 지문인데 뭐 reward, be being, 뭐 be found, find 이런 거 고르는 뭐 선택형 어법 문제부터 아까 쌤이 얘기했던 이렇게 문장 형태로 나오는 어려운 문제, 뭐 개수 고르기도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기본적인 형태들 보면은 어법 개념들이 나오는 게 한 지문에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 숙달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랬더니 실제 이번 중간고사 때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reward 나오죠. 그렇죠? maintaining 나온다고. be being 앞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to be found, find 앞에 있었죠. 연습을 했던 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친구도 속어법으로 딱 걸러서 5번 문제를 맞췄던 거죠. 자, 9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문제도 전에 연습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improve, have been, has been이네? 다르구나. 이런 식으로 연습했던 대로 나오니까 학생들이 암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쌤이 권장드리는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어법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어휘 유형은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어휘 유형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자, 어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절한 거 고르기가 가장 좀 많이 나옵니다. 어휘는 이 어휘 유형 자체가 이 어휘에 대한 암기력 또는 어휘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무난한 형태의 유형이어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곳 고르기 형태가 좀 다른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빈칸식도 있어요. 네, A, B, C에 들어갈 적절한 어휘를 골라라. 이렇게 많이 나오는 형태는 아니지만 이것도 지문 숙지가 안 돼 있으면 틀리기 좋은 문제인 거지. 그리고 네, 두 번째 뭐 좀 아무래도 가장 흔한 형태겠죠. 네,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형태고요. 틀린 것을 골라내면 되는 문제입니다만 당연히 얘도 paraphrasing, 변형이 됩니다. 네, 우리가 본문에서 봤었던, 지문에서 봤었던 어휘가 그대로 나오지 않고요. 변형돼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지문도 실제로는 이 unintended 빼고는 conforming, logical, embracing, resulting 다 형태가 바뀐 형태, 다른 유의어 또는 동의어들로 바뀌어서 나온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휘력이 없으면 이 유형 자체가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요. 당연히 어려운 유형이 나오기도 해요. 이건 뭐 쌤이 갖고 있는 어휘 문제를 가지고 온 건데 실제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밑줄 형태 그리고 밑줄 형태에다가 개수 고르는 문제 형태로도 당연히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뭐 유형 자체가 뭐 더 이렇게 변형되고 좀 더 응용되고 심화된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어휘 유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힘을 많이 줘서 내지는 않습니다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연습은 어렵게 해두죠. 자, 그러면 얘도 솔루션 있겠죠. 얘는 이제 어법 개념, 우리 어법에서 어법 개념을 했었던 것처럼 자주 출제되는 유의어, 동의어, 반의어, 파생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쌤도 이런 것들을 따로 정리해 놓은 책을 실제로 현장 강의에서 활용을 하고 아이들이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언파라는 어휘장인데 이렇게 안에 그 유사 형태의 어휘들 또는 유사한 의미의 어휘들, 동의어들, 반의어들 이런 것들을 싹 모아가지고 계속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지문이 변형되기 때문에 그 단어들이 변형되는 것들이 예상이 되는 범위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비는 최대한 좀 잘 해놓을 필요가 있겠고 뭐 중요 어휘들은 어차피 나중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또 활용할 거기 때문에 암기해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 쌤이 나중에 이제 유튜브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솔루션 두 번째는 마찬가지예요. 암기입니다. 예, 암기를 해두면 우리 앞에서 봤었던 어려운 유형들 변형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라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얘기하자면 두 가지 조건. 네, 첫 번째, 다 암기를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될 것. 두 번째는 학교에서 특별히 변형을 하지 않고 내야 될 것. 이 두 가지 요구 조건을 다 생각했을 때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솔루션이다. 그래서 이 솔루션 3 마찬가지로 쌤은 많은 문제를 풀어볼 것을 더 권장합니다. 최대한 많이 풀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 우리가 풀었던 대로 문제들이 유사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쌤이 시험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어휘 문제들을 대량으로 많이
풀어 놓습니다. 그래서 뭐 decrease, fade away, repetition, decrease, prevents 뭐 지금 형태 보면 알겠지만은 실제 모의고사 같은 데에서도 이제 반이어 자리들, 그치? 반이어로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 이렇게 문제로 낸단 말이지. 그래서 쌤이 갖고 있는 실제 기출 문제라든가 변형 문제들도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합니다. violate 이렇게 형태만 바꿔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실제 시험에 들어가면 우리가 연습했던 그 단어들이 그대로 위치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violate, 그쵸? anticipation, suspect로 바꿀 수 있는 유의어, 그쵸? vanish는 아까 우리 봤던 fade away, 그치? 다음에 rises 이상하네? 왜? 우리가 처음에 여기 문제 풀 때 again decreases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반이어 자리구나. 정답. 쉽게 맞출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굳이 암기를 하지 않아도 문제를 많이 풀므로써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쌤이 정리해주고자 하는 best solution은 뭐냐? 많이 풀어라. 시험 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어법 어휘 변형 문제를 풀어서 자연스럽게 내용 이해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어렵게 느끼는 이 킬러 문항인 어법 어휘 유형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중요한 건 이 변형 문제를 어디서 구하느냐입니다. 그렇죠? 네, 변형 문제를 구할 수 있는 소스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쌤의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공유를 해줄 예정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주제요의 변형 문제 위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분들 범위 안에 있는 어법 어휘 유형들 쌤이 계속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꼭 들어오셔서 문제 풀어보시면서 다음 시험들을 준비를 잘 해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팁을 드렸는데요. 이 팁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좋은 결과 다음 시험에서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또 다른 본강에서 만나겠습니다.